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찐언니 이지영 심리TV 이지영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커플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다뤄드리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는 제가 커플 관계 매칭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왜 나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그 혹은 그녀에게 끌릴까, 이런 주제로 얘기를 나눴었죠. 네. 지난 시간에 그 내용이 거기서 끝나는 게 여러분들이 조금 궁금증이 생기실 것 같더라고요. 아니, 왜 내가 그 사람한테 끌리는지 알았고, 근데 끌려서 결국 좋은 게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자극해서 아픈 경우가 많다고 했었어요. 그렇게 끝나면, 아니 그럼 이거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해결 방법은 없나요? 우리는 계속 이렇게 상처를 서로 건드리면서 살아야 되나요? 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것 같아서 오늘은 그 부분 조금 다뤄드릴게요. 근데 뭐 이게 이제 한 권 책의 내용이라 다 다뤄드리기는 좀 너무 힘들고요. 간단하게 이제 원리 정도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나머지 정말 궁금하시다면 좀 책이나 아니면은 이제 이 치료 전문가 분들이 있으셔갖고 그분들한테 좀 만약에 정말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도움을 받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지난 시간 내용 잠깐 간단히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자면, 우리가 아무한테나 끌리는 게 아니라 유독 끌리는 사람. 네, 저도 뭐 예전에 좀 줄을 섰었어요. 네, 저한테 관심이 있다는 분들이. 네, 근데 그 중에서 딱 한 명 끌리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유독 끌리는 사람. 왜 그 사람한테 끌렸을까? 네. 임하고 커플 관계 치료, 부부 관계 치료, 이론과 실제라는 요 책의 내용에 의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나를 양육했던 부모가 보통 많고요. 아니면 이제 다른 주 양육자의 긍정적인 이미지나 부정적인 이미지, 요거를 같이 가진 사람. 그 이미지, 그래서 임하고 부부관계 치료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우리가 끌린다. 친숙한 사람한테 끌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내가 어린 시절 내 부모한테 받았던 상처를 상대가 계속 자극을 하게 돼서, 그래서 계속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점점 더 힘들어지는 관계로 갈 수가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뭐 적당히 그냥 이렇게 좀 잠재워놓고 누르고 살 정도의 관계여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굉장히 크게 도드라져서 이제 좀 안 좋은 지경까지 이르기도 하시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정말 이제 부부 치료를 좀, 부부 상담을 받으시면 도움을 정말 받으실 수가 있어요. 예. 자, 오늘은 그래서 요거에 이제 연결시켜서 제가 좀 두 가지 중요한 좀 키워드, 요점의 핵심을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 자, 오늘 첫 번째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키워드는 뭐냐면 무의식의 중매라는 표현이에요. 무의식의 중매. 자, 우리가 커플 관계를 맺게 되는 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끌리는데, 그게 바로 뭐냐? 무의식이 중매를 하는 거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우리의 무의식적으로 끌리는 거죠. 우리의 무의식이 왜 그 사람, 그녀를 선택을 하게 하냐. 그거는 우리가 무의식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그 사람 만나서 너 다시 한번 상처에 계속 상처를 입는 거죠. 그러면서 괴로워서 괴로움 속에 살다 가라, 이런 의미로 무의식이 중매를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은 우리를 이롭게 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자, 그 사람, 그 사람을 만나갖고 내가 어린 시절 부모한테 받았던 상처가 무엇인지가 이렇게 드러나는 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 즉 어린 시절에 우리가 정서적으로 채워줘야 했을 부분인데 채워지지 않아서 결핍이 되고 공허한 그 부분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서 우리가 치유할 부분이 무엇인지, 그래서 치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게 바로 무의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치유까지 이어지는,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무의식은 선의로,
악의로 하는 중매가 아니라 선의의 의도로 중매를 하는 건데, 보통의 사람들은 우리가 그냥 그 상처를 서로 주고받는 거에만 딱 거기까지밖에 못해요. 그 이후의 해결 방법 혹은 왜 상처를 주고받는지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관계가 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이수영 씨 하는 라디오에서 참 그 표현이 너무 재밌고 와닿았는데, 이수영 씨가 뭐라 그러냐면, 남편은 떨어져 있어도 힘든데 같이 있어도 힘들어요 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뭐 농담 반 진담 반이었던 것 같아요. 우스갯소리 잘 하시는데, 근데 그 말이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떨어져 있으면 되게 보고 싶고 허전한데, 또 만나면 계속 서로 그 불편한 부분들, 서로 계속 눈에 거슬리고 불편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힘든 거예요, 같이 있어도. 그래서 떨어져 있어도 힘들고 같이 있어도 힘들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보통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커플 관계인 거죠. 그래서 자, 무의식의 중매, 그게 첫 번째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우리가 힘들려고 만난 게 아니라 우리가 결국은 해결하고 치유하려고 무의식의 우리를, 그 사람을, 그녀를 선택을 하게 했다. 요거를 제가 나누어 드리고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자, 이렇게 보통은 이제 상처를 주고받는 거에서만 머무른단 말이에요, 커플 관계가. 그러면은 이거를 만약에, 나 치유하고 싶어요, 이 관계에서 끝나고 싶지 않아요, 내 생에 커플 관계가 계속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이런 관계에서 끝나는 건 난 좀 싫어요,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치유를 하고 어떻게 해결을 해서 서로 좀 더 지지적이고 같이 있을 때 그냥 힘든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좋기는 하지만 세월 가면서 정이 쌓여서 좋기는 하지만 뭔가 계속 불편하고 힘들고 왼수 같고 밉고 이런 부분으로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좀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거를 우리가 모르죠. 몰라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치유할 수 있는지, 그거를 저도 이 임하고 부부관계 치료에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치유법을 간단하게 원리를 제가 설명을 해드린다 그랬죠.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뭐를 배우게 되냐면, 이제 부부관계 치료사에 의해서 우리가 상처를 서로 이제 이렇게 막 주고받는단 말이에요. 그 최근에 동상이몽 보니까 노사연, 이무송 커플도 보니까 굉장히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한 예시와 비슷했어요. 노사연 씨는 이무송 씨한테 듣고 싶은 얘기가 이쁘다였어요. 그러니까는 여자들이 많이 듣고 싶어 하는 마음을 대변을 한 거예요. 그 부모한테 우리가 그 사랑, 애정의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듣고 싶었고 그거로 채우고 싶었는데,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가 이론적으로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라고는 알고 있지만 그게 정말 내 몸에 막 와닿게 그런 표현들을 잘 듣지는 못하고 자란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노사연 씨도 마찬가지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부모님한테 별로 칭찬을 받거나 아니면 뭐 사랑의 표현, 그러니까 사랑의 표현은 뭐 눈빛도 가능하고 손길, 따뜻한 손길도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따뜻한 말도 가능하겠고,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부모님들이 별로 채워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자들 같은 경우는 노사연 씨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 예쁘다, 사랑스럽다 이런 표현들이 듣고 싶었는데 그걸 받지 못해서 항상 그거에 대한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무송 씨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제 본인이 그 노사연 씨한테 받았던 상처는 남자들한테서 많이 나타나는 건데, 부인이 자꾸 뭐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하고 지적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무송 씨 같은 경우는 이무송 씨 어떤 행동을 노사연 씨가 그걸 이제 막 이렇게 간섭하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막 이렇게 그 정말 부모들이 하나하나 다 간섭하고 문제야, 너 잘못됐어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 그거에 의해서 상처를 받았는데, 그걸 이제 노사연 씨가 똑같이 행동을 하니까 이무송 씨도 그게 이제 상처가 됐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표현을 했는데 노사연 씨는 그게 이무송 씨가 상처를 받을 거는 전혀 생각 못해서 굉장히 울컥하고 미안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상처를 받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 서로 비난만 하다가 끝난다 그랬죠.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요게 상처구나라는 거를 치료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난, 서로 이제 아프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방법은 서로 계속 넌 이게 문제야, 넌 저게 문제라고 계속 비난하면서 오히려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덮어두고 회피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싸우거나, 그거를
비난을 멈추고 우리가 접근하는 게 뭐냐면 상대방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는 거를 그거를 연습을 하게 해요. 그래서 이제 상담사의 중재가 필요한 거예요. 둘이 냅두면 계속 싸우니까 비난하니까 비난하는 걸 멈추고 왜 저 사람이 어떤 부분 일단 어떤 부분에서 상처를 받는지 그리고 그것을 왜 상처를 받는지 그래서 그게 그 사람의 어린 시절의 상처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깨닫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보통은 내 아픔에만 초점을 두잖아요, 사람들이.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이게 너무 힘들어. 내 아픔만 초점을 두고 서로 각자의 아픔 때문에 싸우는데 잠깐 비난하는 거 멈추고 내 아픔 잠깐 멈추고 저 사람은 그럼 뭐가 힘든지 노사연 씨 같은 경우는 그냥 어린 시절의 이무송 씨가 받았던 상처까지 접근을 안 했는데도 되게 미안해하고 울컥해 하더라고요. 근데 어린 시절에 이무송이라는 아이가 부모에 의해서 받았던 상처가 무엇인지를 정말 내가 가슴 깊게 이해를 하게 되면 정말 울컥하고 더 그 사람의 상처가 이해가 돼서 그 이후로는 그걸 똑같이 자극하는 게 더 조심스러워지고 미안해지는 거예요. 그의 어린 시절의 상처를 이해를 하게 되면은 내가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치유자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이게 이 치료의 아주 핵심이자 백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받았던 상처, 그거를 내 배우자가 나한테 재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서로가 서로한테 재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파 죽겠다고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서도 서로 뭐 때문에 아픈지 왜 싸우는지 모르는데 각자가 어린 시절의 상처를 이해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거구나를 알게 되면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상담사에 의해서 둘이 서로한테 치유자의 노릇까지 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이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의 어린 시절의 부모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대역으로 그 사람이 듣고 싶었던 거 혹은 받고 싶었던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듣고 싶은 거는 듣고 싶었던 말이 되겠죠. 뭐 너는 참 예쁜 존재야, 사랑스러운 존재야 라든가 아니면 당신은 정말 너무 이런 것들 저런 것도 참 잘해, 괜찮은 사람이야, 멋진 사람이야 라는 이런 얘기들, 우리가 부모한테 듣고 싶었던 얘기들을 내 파트너가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파트너가 나의 상처를 이해하고 내가 필요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상태가 되면은 정말 너무너무나 최고의 정말 치유의 순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물론 말로 하기 때문에 간단하고 좀 단계가 필요하긴 해요. 서로가 워낙 비난하고 좀 이런 마음도 우리가 가슴속에 차 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해할 거야 라는 단계까지 가기까지도 조금 서로의 시간이 필요하고 연습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좀 안정감이 생기고 서로의 상처를 그 다음에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서로 채워주는 단계까지 가면 정말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최고의 치유의 효과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쭉 흐름을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의 무의식이 우리에게 우리의 어린 시절의 상처를 재현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중매를 해주는 거죠. 중매를 해주는데 그 사람과 우리가 상처를 그냥 재현하는 데서 끝날 것이 아니라 무의식이 원하는 거는 상처를 들여다보고 다시 너가 이것을 보고 너가 치유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라 라는 목적으로 우리한테 중매를 해주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상처들을 어린 시절로부터 비롯됐다는 걸 이해를 해서 서로에게 채워주지 못했던 부모, 이 사람에게 엄마, 이 사람에게 아빠 서로 노릇을 해주면서 그것을 커플에서 채워줄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최고의 치유가 된다는 거.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의 마음으로는 커플 관계에서 서로 상처를 받았을 때 물론 밖에 나가서 막 호소를 해서 주변의 친구들한테 공감을 받을 수는 있어요. 같이 막 남편 욕하거나 와이프 막 얘기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공감을 받으면 그것도 치유는 되지만 정말 내가 치유받고 싶은 사람은 공감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은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내 파트너거든요. 그 사람이 내 아픔을 이해를 해주고 그 사람은 항상 날 비난하던 사람이었는데
사람인데 내 마음을 몰라주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남편이라고 하잖아요. 남의 편. 내 마음을 몰라주던 사람이 내 고통을 이해를 하게 되고 그것을 상처를 이해하면서 내가 필요로 했던 부분을 채워주는 사람이 되면 정말 최고의 치유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뭐 제가 뭐 커플 상담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직 그 단계까지 커플 관계에서 경험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이해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의 원리로 봤을 때는 정말 그게 최고의 치유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모르실 것 같아서 이런 통찰과 이런 치유법도 있다는 거를 좀 오늘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네, 또 이렇게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꾹, 좋아요 꾹,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추위 진짜 거의 끝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따뜻한 봄을 기다리며 또 즐거운 한 주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